네. 뉴스아이 킥 예고해드린 대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예, 얼른 이런저런 핵심을 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핵심으로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어제 정청래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이 있었고 예. 너무 전격적이었는지 당내 반발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정 대표가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합당은 꼭 가야 할 길이다. 네. 사과할 각오로 네. 먼저 제안했다. 이 질문이 생각이 나더군요. 그렇다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은 반드시 꼭 가야 되는 길인 것인가? 예, 우선 이런 말씀을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네. 합당해야 되는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그렇다. 네. 그럼 지방선거 승리가 어떤 의미게 그러냐? 단순히 뭐 정치 공학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표밭을 넓히고 뭐 이런 거냐? 그런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재명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상 명령은 내란을 청산하고 개혁을 하라는 거잖아요. 청산과 개혁인데 네.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방선거의 승리라고로 상징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지방선거의 승리는 바로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2026년도에 대한민국 대도약의 튼튼한 기틀이 된다고 생각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선거에 이겨야 돼 이거보다는 이 역사적 의미가 깊은 거예요. 네. 12.3 내란을 극복하고 저지하고 청산하고 개혁하고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는 튼튼한 기틀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지방선거의 승리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면 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안 한다. 이게 정청래 대표의 말이었거든요. 네. 그런 차원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합당은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합당을 하자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이미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고 거대 야당이 있고 반면 조국 혁신당은 지금 비례대표 의원만 12명이 있고 지금 사실 그렇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도 않고 없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민주당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말이죠. 그런데 선거라는 것에 대한 낙관을 할 수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현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앞서 있다고 해서 앞으로 선거 기간까지 그럴 것이다라고 누가 예측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산과 개혁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지방선거는 정말 그 추운 겨울에 온 국민의 힘으로 막아냈던 내란 저지 이걸 생각하면 압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압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낙관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지율로만 봤을 때는 이길 가능성이 분명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뭐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을 지지하시겠습니까? 여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당 지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근소하게 붙어있는 여론조사를 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낙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사 내란 저지라고 하는 이 역사에 기록될 이것을 압승으로 지방선거를 하지 않으면 네. 온 국민이 그렇게 힘을 합쳐서 내란을 저지했던 이것의 역사적 마침표가 제대로 찍어지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낙관할 수 없습니다. 선거는 어찌 될 줄 모르는 것이고 그럼요. 그것은 네. 단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최대한 우리가 승리 쪽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을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어제 사실 저희 방송에 나온 저희 패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는 잠이 너무 즐거워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하면서 너무 조국 혁신당에게만 좋은 안을 민주당이 던져준 것 아니냐. 이것은 좀 잘못된. 근데 문제는 민주당 안에서 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가 아마 나오는 걸 그렇겠죠. 텐데. 예, 그렇죠. 예. 근데 당내 그런 의견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충분히 좀 분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우선 아까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전격적인 합당 제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격적이었죠. 예,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당황하시고 이런 당원들과 또 심지어는 최고위원들까지도 당황하셔서 제일 당황한 것 같고 배신감 느끼는 것 그렇게 같고요. 비판하시고 네. 심지어는 모멸감을 느낀다는 표현까지 하시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당연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뭐 당 뭐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수석 대변인으로서 아마 당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죄송한 건 틀림이 없죠. 네. 그러나 당대표는 그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했을까를 또 이번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당원의 의견 수렴, 당원이 이 문제를 결과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당은 제안한 것으로 이제 시작일 뿐이지 합당을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인데 네. 당원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것이 당연하죠. 이것은 당원의 최종 추인 승인을 받는 절차 그것이 이제 전당대회라고 하는 거 지금은 뭐 전국 당원대회라고 합니다만 그걸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당원 당규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정권은 당원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당원의 의견을 듣고 당원의 투표를 거쳐서 그리고 전국 당원대회도 거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시고 서운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네. 이것이 마치 합당이 완결된 것처럼 그렇게 아니죠.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 지금부터 반대하실 수도 있고 찬성하실 수도 있고 다른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지금부터 아닙니까? 네. 뭐 참고로 이런 말씀 드려서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소위 문자 폭탄이 오지 않습니까? 많이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근데 개나 생각보다는 덜 왔습니다. 그래요? 저는 한 400개 정도 받았는데 400개 정도.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일일이 분석을 해봤어요. 다 읽어보셨나요? 네, 다 읽어보죠. 귀한 말씀이신데. 그래 보니까 99%는 합당 반대십니다. 아, 문자를 보낸 분들의 네, 99% 합당 우린 반대. 반대한다.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던가요? 조국 싫어.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당연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나 합당 반대입니다. 왜 합당을 하려고 하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을 네. 지금부터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섭섭하시고 정말 이게 너무나 전격적이어서 당황스럽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네. 정청래 대표도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또 했고요. 네. 앞으로도 그런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제부터는 차분하게 이 당원 주권 시대의 주인답게 당원들이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네네. 그 절차가 꼼꼼하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당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덜 듣거나 당원의 의견을 왜곡하는 이러한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해당 행위고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지탄을 받아야 되죠. 네. 심판받아야 되고. 그러나 합당 제안을 선언하는 것 이것은 섭섭하실 수 있지만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은 당 대표의 정무적 판단과 정치 결단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합당은 상대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예를 들어 제안을 한다든가 서로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합당 선언을 한 것이 아니고 합당 제안을 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당 대표가 뭐 이것에 대해 설명도 드리고 또 사과도 드리고 차분하게 논의해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시면 또 위대한 민주당의 또 당원들답게 집단지성으로 그 과정에서 찬성 반대를 차분하게 네. 또 판단하시고 결정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네. 믿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자면 합당이란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들과도 상의를 하고 당내 의견도 어느 정도 수렴을 했다면 이런 문자 폭탄 혹은 이런 논란이 지금만큼 커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이유가 상대방이 있기 때문인 건가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이유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네. 제가 미리 말씀을 다 수석 대변인으로서 드렸는데요. 네. 아마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몇 차례 교감을 해왔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뭐 이야기를 제안을 했던 두 사이에 근데 조국 대표로부터 긍정적 답변이 있어야 이 발표를 할 텐데 또 당내에서 이런저런 절차를 밟을 텐데 그런 긍정적 답변이 안 왔을 것 아닙니까? 상상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발표 하루 전에야 합의를 했다 이런 것 아닙니까? 합당 제안을 민주당에서 하겠다. 그럼 해봐라. 긍정적인 답변이 안 왔을까요? 많은 분들은 긍정적이었을 거라고 예상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 발표 하루 전에 오후 네네. 늦은 시간에 그렇게 서로 제안하고 제안하면 우리가 어떤 형식이든지 응답을 할게라고 약속이 된 것이니까 네. 바로 그 다음 날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그럼 오후에 두 분 간의 대화가 있고 나서 예.
뭐 지금 최고위원들이 워낙 불쾌하니 예. 그런 대화라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예, 어쨌든 어떤 경우든지 죄송한 것입니다. 제가 뭐 당 대표는 아닙니다만 네. 당 대표의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당 대표의 사정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이 들고 그 이해와 또 사과는 당 대표께서 이제 지나가시면서 또 하시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옆에서 보시기에 솔직히 예상했던 것보다 네. 조금 더 논란이 거세다 이런 느낌 받으시나요? 뭐 저는 약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네. 정청래 대표도 굉장히 많은 의견 분란이 있을 것이다. 예상은 했고 예, 그거를 정청래 대표는 뭐 와글와글 와글와글 막 할 이런 것이다. 의견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네. 어쨌든 그래도 우리 최고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그 섭섭해하시고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청래 대표로서도 그 정도까지 예상을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협력을 받아야 할 당 최고위원들께서 굉장히 섭섭해하시는 것은 이해가 충분하게 가고 당연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 교감 문제도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는 뭐 이제 양당 합당은 사실 대통령의 오랜 소신이었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 이제 우상호 전 정무수석의 인터뷰를 보자면 그런 얘기는 있었고 그런 흐름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당신이 그만둘 때까지 구체적인 얘기를 들은 건 없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대표는 청와대와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교감이라고 교감 혹은 논의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통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것은 네. 그 공유라고 보는 게 맞겠죠. 공유요. 아마 당청 관계 또는 네. 당정청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말이 협의, 합의, 논의, 공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무에 관련된 일이에요. 우상호 전 정무수석께서 대통령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못 들은 것이 당연합니다. 이 합당과 같은 고도의 당무에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신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홍익표 수석이 말씀하신 대로 네. 대통령은 그러한 것들 가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당 사이에 네. 어떤 합치는 것 이것은 뭐 지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데 그것도 이제 임명된 지 하루밖에 안 된 정무수석께서 혼자 말씀으로 그걸 하실 수 있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우상호 수석께서는 그것이 오랜 뭐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예. 얘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네.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께서 그거를 합당하겠습니다. 언제 하겠습니다. 몇 시에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이 있을까 지금 이 방송국에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 공유다. 공유인데 네. 이심전심이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통령의 평소 그 철학이나 뭐 이런 방향을 네. 잘 알고 있는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표 시절에 수석 최고위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있었고 재밌는 일화가 당 대표 선거 때 나는 대통령의 눈빛을 보지 않아도 마음을 안다. 뭐 이런 일화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충분하게 이심전심으로 읽을 수 있는 일이지 굳이 그것을 청와대 특히 대통령님과 상의했느냐라고 묻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 언론에 1월 19일 대통령님 초청 저 지도부 초청 만찬 때 네. 거기에서 또 대통령님과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오늘. 네네. 깜짝 놀라서 제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없었다라고 제가 맞아요. 바로 잡았는데 나왔죠.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던 대변인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이야기를 들었다 뭐 이렇게 하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런 이심전심으로 대통령님의 가치와 철학을 당연히 읽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구체적으로 합당이나 합당 제안과 관련해서 내용과 시기에 대해서 대통령님과 상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당무 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익표 수석에게 이 발표 전에 사전에 정청래 대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오늘 합당 제안 발표를 한다. 이렇게 통보, 공유 뭐 이렇게 한 것이고요. 네. 그것을 홍익표 수석도 바로 확인을 해 주었죠. 네. 당 대표로부터 사전에 뭐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반명입니까 물어본 건 100% 농담입니까? 100% 농담인데 네. 제가 거기서 95%는 배려의 농담이고 왜냐하면 네. 초기에 좀 너무 무겁지 않게 얘기를 편하게 하시라고 참석자들을 배려해 주신 대통령이 농담이신데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저는 진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요즘에 언론에 보니 반명, 명청 대결 이런 말이 있던데 우리 중에 반명이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은 좀 바로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통령님이 진심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청래 대표가 진짜 반명이라는 게 아니라 네. 두 가지 언론을 향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본심이 진심이 네. 있었다. 바로 잡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더 성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당 내부를 향해서도 하신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하여튼 자리를 편하게 해 주시려는 배려의 농담이셨지만 그 안에 이렇게 자꾸 갈라치기 하시면 안 돼요. 네. 라고 하는 그런 진담이 담겨 있으셨고 실제로 대통령님은 정청래 대표 보고 우리를 갈라치게 하려고 하거나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이러한 것은 좀 바로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자꾸 쓰는 언론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 그 질문을 드린 것도 네. 이제 하필이면 그 날이 또 네. 5천 코스피가 5천 돌파하고 예. 그다음에 이런 대통령이 좀 조명받을 날에 왜 그걸 그렇게 했냐라는 또 물론 언론의 해석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그 댓글에도 그렇게 많던데요. 그러니까요. 저한테 문자도 많이 있고. 좀 조금만 소통하고 조금만 시기만 잘 조율해서도 좀 덜 시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우선 뭐 여러 가지 비판 중에 그런 시기 선택의 문제 왜 대통령께서 오로지 빛을 받으셔야 할 시간에 그렇게 됐냐 네. 말씀하시는데 대통령께서 너무나 많은 빛을 매일 바라고 계셔서 특정한 날짜를 잡기 어렵고요. 그리고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도 또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께 죄송한데 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코스피 5천이. 그리고 그날 사실은 우리 지지자들에게는 당원들께는 대통령이 선거 때 코스피 5천을 공약하셨을 때 뭐 얼마나 조롱을 했어요. 네. 다른 당에서.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소환하면서 막 신나게 갚아주기도 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한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짧게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국 대표가 바로 전날 네.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발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네. 일부러 그렇게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짧게만 좀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당내 지금 갈등은 어떻게 봉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지금부터 이제 뭐 해야 될 문제고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네. 이제 정청래 대표의 정치력이 잘 발휘가 되어서 뭐 최고위원들의 섭섭함도 좀 풀어주시고 당원들에게도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철저하게 지금부터 잘 진행이 될 거라는 확신도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조국 대표 측에서 이제 어떤 지분 요구도 분명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은 이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을 때의 일이고요. 지금은 거기까지 간 것이 아니라 1단계로 당원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협상 테이블에서 할 이야기는 뭐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논란이 생기면서 정청래 대표 이제 당원들의 선택을 받게 되는데 만약 여기서 이게 부결이 된다면 큰 타격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그렇게 되겠죠. 정말로. 예. 네. 그러나 하여튼 그건 나중에 문제고요. 우선 당원들께 이 진심으로 왜 이것이 꼭 지금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드려나가고 의견을 듣겠습니다. 당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